안녕하십니까. 하재남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 공무원 시험 대비 환경보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어가기 전에 수업 진행 방법과 출제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프린트가 있죠. 그거를 보면서 말씀드릴 테니 프린트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프린트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수업 진행 방법과 그 다음에 2페이지 가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출제 유형 및 난이도가 되어 있죠. 그럼 이제 이거를 우리가 보게 되면 환경보건 시험 대비해서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수록해 놨어요. 근데 이제 이것만 읽어봐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거 학생들이 있을 것 같고 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설명을 잠깐 할 테니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교재는 어떤 걸 가지고 하는 거냐면 크라운 출판사 환경보건학을 책을 쓰는데 거기 2026년판 그랬지요. 그런데 2025년판 봐도 돼요. 바뀐 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2025년판이나 2026년판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그러면 수업 진행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론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양가로 세 번째 뭐라고 됐어요? 문제풀이가 있죠. 그럼 이론은 교과서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크라운 출판사 책을 교재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이론에는 어떻게 나눠져 있냐 그러면 기본과 그 다음에 심화반으로 나눠져 있죠. 그럼 기본반은 교재를도 하고 프린트물도 나가요. 그 다음에 심화도 뭐가 되냐면 교재도 하고 프린트물이 나간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프린트라는 거는 그러니까 프린트라는 건 보충 강의용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책에다 얹고 그 다음에 날만한 것들 궁금한 것들을 거기 프린트로 나간다 이 의미가 되는데 기본은 우리가 이따 보면 알겠지만 모든 학생들이 다 기본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교재 중에서 우리가 교재를 크라운 출판사 교재를 보게 되면 1장부터 15장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기본은 1장부터 12장까지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보게 되면 그런데 그 꺾기 해가지고 뭐라고 썼어요? 1장부터 9장까지는 전체를 다 강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강의하는 거고 그 다음에 10장부터 12장까지는 일부 그랬죠. 일부라는 게 일부만 강의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이따 보면 알겠지만 여기는 지역마다 우리가 보게 되면 저기 지방직이기 때문에 지역마다 어떤 과목을 택하느냐 할 때 환경보건을 할 것이냐 환경위생을 할 것이냐 그 다음에 그 9급도 있지만 또 7급도 있고 또 연구사도 있죠. 그럼 이제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특성 기술계 고등학교를 서울에서 또 학생들을 모집하는 게 있어요. 똑같은 보건직 9급인데 이 학생들을 이제 학교에서 쉽게 말하면 특채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그걸 기술계 고등학교 9급 보건직 이렇게 하거든요. 거기에는 기본만 들어도 되거든요. 그럼 그 학생들은 깊이 안 나는데 너무 깊이 해봤자 아이고 어려워 죽겠네 그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또 연구사 같은 경우에는 깊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눠 놓은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는 기본인의 전체를 다 강의한다는 것이고 10장부터 12장까지는 일부만 강의한다는 거예요. 기본에서 그 뜻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냐? 나머지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은 그 밑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된 심화반에서 들어간다 이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교재 중에서 또 13장이 있죠. 13장은 별도로 띄었죠. 13장은 보건의료 체계인데 이거는 심화반에서도 누구만 들으면 되느냐면 해양경찰청과 그 다음에 또 누가 돼요? 전남 특채할 때 보건직 대상으로 하는 그 학생들은 이따가 그 바로 밑에 있죠. 보건직이 아니고 보건직이라 그러는데 간호사가 있어야 돼요.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많이 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보건직 전남 간호사 있는 학생에서 특채 채용할 때 한두 번 났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게 되면 해양경찰청에서도 20문제 중에서 그렇게 어렵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렵게 툭툭 하나 내요. 그래서 말 그대로 보건체계라는 건 보건행정에 관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3장은 다른 학생들은 안 들어도 되는데 어떤 거 준비하는 학생 해양경찰청과 그 다음에 전남 보건직 준비하는 학생들은 특채 준비하는 학생들은 들어야 된다는 이 의미예요. 그래서 교재 중에 있는 거 동그라미 세 번째 프린트물은 거기 어떤 의미냐 그러면 환경보건 종합계획 그랬지요. 환경보건 종합계획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 그러면 거기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종합계획이 1차가 있고 그 다음에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종합계획이 있는데 그거를 2021년부터 2020년까지 1차 종합계획 그래요. 환경부 장관이 우리나라 환경보건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공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기본 영어라든지 이런 우리 목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쭉 있다는 거죠.
그랬는데 2021년이고 2021년부터 2020년이 벌써 올해가 2025년 벌써 뭐 9월이고 내년 대비 2026년 대비하는데 왜 국사도 아닌데 과거 거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죠. 이게 왜 들으라는 거냐면 여기에 기본적인 내용들이 다 있고 그 다음에 2021년부터 2030년까지 한 종합계획 2차에는 그런 내용들이 기본적인 용어 정의 같은 것들이 없어요. 따라서 시험에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 한두 문제가 기본 1차 종합계획에서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2차에는 그게 없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냐면 들으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차는 언제 하는 거냐면 그럼 이제 1차 것들은 촬영해 놓은 거니까 거기 들으면 된다는 거죠. 누구나 듣게끔 아마 올려놓을 거예요. 기본의 이론 파트에. 그 다음에 2021년부터 2030년 거에는 문제 풀이 때 해요. 문제 풀이 때 정리를 해서 문제와 그 다음에 이론을 갖다 그러니까 종합계획 이론을 짧아요. 그리고 날 거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 몇 개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럼 기본반은 우리가 누구나 다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심화반은 이제 우리가 듣는 학생도 있고 안 들어도 되는 학생이 있는데 뒷장 가서 얘기를 할 거야. 2페이지 가서. 그럼 심화반도 교재라는 건 크라운 출판사 걸 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프린트가 있는데 아까 기본에서 우리가 9장부터 10장부터 12장까지 일부는 기본에서 하고 나머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심화반을 대상으로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깊이 간다는 거죠. 그럼 이제 교재 중에서 10장을 우리가 기본에선 일부만 하고 그 다음에 심화반에서는 더 깊이 해요. 그럼 10장은 위생해충 및 방지에 관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11장은 식품위생이고 12장은 뭐가 돼요? 역학 및 감염병 관리인데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보게 되면 심화반에서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재 중에서 14장과 또 15장이 있어요. 그럼 14장과 15장은 우리가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우리가 요즘 같은 경우는 성인병들이 많잖아요. 성인병은 어떻고 그 다음에 성인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고 그럼 요거가 딱 성인병이 어떤 거다 이렇게 나진 않아요. 그런데 그 역학이나 이런 것들에는 질병과 그 다음에 우리 여러 가지 질병 원인들 같은 거를 할 때 우리가 14장과 15장에 있는 내용들을 쉽게 기본적으로 알아야지만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프린트물에는 또 환경관계 법규가 있죠. 그럼 환경 관련 법규는 우리가 어떤 거가 있는 거냐면 옛날에는 환경부에 있는 환경직들이 법규가 별도로 상당히 많이 났기 때문에 깊이 했어요. 그런데 지방직은 지금 해양경찰청과 지방직은 한두 문제나 아니면 많이 날 때는 한 두세 문제 나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나는 파트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강의를 하는데 우리가 법규는 찍어 놓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다 내년에 가서 또 찍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론 때는 안 하지만 문제 풀이 때 이론 때도 일본이 있어요. 거기 있는 환경보건에 관한 법 중에서 또 환경정책기본법에 관한 것이라는 것은 이론에서 해요. 우리가 보게 되면 이따 보면 알겠지만 뭐 환경 중에 대기 기준이 어떻게 되나 그 다음 물 기준이 어떻게 되나 이런 것들은 기본반에서 우리가 다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실내 공기에 관한 것도 기본에서 이론에서 다 해요. 이러는 것들이 이제 법을 별도로 있다는 거죠.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삐딱이를 써놓은 거 있죠. 화학물질 관리법은 그대로 이렇게 바르게 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화학물질 등록평가법이라든지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 구체적인 방법은 삐딱이를 안 했죠. 왜 삐딱이를 안 했냐면 이 우리가 화학물질 유해성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는 의외로 많이 나요. 의외로 많이 난다고. 이게 일명 산업정하고 비슷하게 그 밑에 산업안전보건법과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그랬는데 그럼 화학관리법은 왜 써놨느냐? 여기에 또 기본 용어가 있어요. 기본 용어가 기본이 돼서 거기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에 관한 것들을 연결시켜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법의 내용이라는 거죠. 이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서울시 연구직 같은 경우에는 빛공해도 났고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보게 되면 꽤 잘 난다는 거죠. 이게 일명 법인데 이거 외에도 또 있어요. 있는데 이렇게 대충 보시면 되겠고 그럼 이제 이론에서 기본반과 심화반이 됐죠? 그리고 나면 이제 문제풀이가 들어가요. 문제풀이도 기본과 심화로 나눠지는데 기본 문제풀이는 단원별 문제풀이가 있어요. 단원별 문제풀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교재에서 1장부터 15장까지 있는 것들을 문제를 그런 식으로 1장에 있는 문제 앞에 그 다음에 예를 들어 1번이다. 그럼 2장에 있는 문제 뭐가 돼요? 2번. 이런 식으로 이제 놓는 거예요. 그럼 이제 1장에 있는 문제를 비슷한 것들을 한 번 풀면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 1장에서 한 2개, 그러니까 비슷한 것들을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단원별로 문제풀이가 들어간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원별 문제풀이는 어떤 걸 위주로 하느냐, 기출문제,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낫던 문제들 있죠. 그럼 기출문제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 실제 기출문제하고 똑같이 내진 않아요. 출제 의뢰가 들어와서 이제 문제를 내면 이제 그 지방직 같은 거가 사람 선생들한테 출제 의뢰가 오잖아요. 조건들이 있어요. 시중에 있는 교과서 베끼지 마시오. 그 다음에 우리가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옛날에는 맞지 않는 거 막 이렇게 해야지요. 그리고 틀린 거, 그런 틀린 거 이런 거, 그다음 아닌 거 이런 말을 쓰지 말고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그다음에 또 그러니까 부정이라는 말 쓰지 말고, 그다음에 시중에 있는 거 베끼지 말고, 이런 것들이 오거든요. 그럼 시중에 있는 걸 안 베끼면 우리가 보게 되면 본인들이 이거를 뭐를 해야 돼요?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연계는 이걸 연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학설을 내가 뒤집어 놓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이론, 이렇게 앞에서 문제, 예를 들어서 우리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 카타 온도계는 실내 기류를 측정하는 거다. 그럼 실내 기류를 측정할 때는 무슨 온도계를 하느냐, 알코올 온도계를 하느냐, 카타 온도계를 하느냐, 이렇게 뒤집어요. 뒤집어도 우리가 또 본인들이 확실히 알았다 그러면 답을 찍을 수가 있죠. 그래도 그거는 똑같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공지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출문제가 똑같진 않지만 기출문제를 완전히 이해해야지만이 뭐가 돼요? 응용을 하더라도 답을 찍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객관식으로 하기 때문에 뭐가 돼요? 그 답을 잘 맞추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기출 및 예상 문제, 이거가 이제 프린트물로 간다는 거죠. 그럼 이거 아까 기본 이론도 모두 다 들어야 되는 것이고 기본 문제풀이도 모두 들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모의고사형 보세요. 기본 모의고사형 문제풀이는 이것도 우리가 보게 된 단원별처럼 기출 및 예상 문제를 하는데, 모의고사형이라는 것은 실제 시험에 가보면 1장에 있는 문제 1번, 2장에 있는 문제 2번 이렇게 내진 않죠. 섞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완전히 우리가 뭐가 되는 거, 단원별 문제에서 이해를 따르면 막 섞어놔도 아는데 본인들이 한번 해보잖아요. 우리가 보게 되면 비슷한 것들을 끼리끼리 놨을 때는 잘 외워지는데 막 섞어놓으면 뭐가 돼요? 완전히 이해를 안 됐을 때는 잡잡기가 어렵죠. 그래서 모의고사는 실전에 임하기 위해서 풀어는 봐야 돼요. 한번 우리가 접해봐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기본을 완전히 이해를 한 다음에 뭘 하는 거냐면 모의고사형으로, 모의고사라는 것은 우리가 1장 거가 저기 20문제로 하면 뒤에 가서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5장에 있는 것이 1번으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막 섞어 놓는다는 거죠. 이게 모의고사인데 실전에 가면, 우리가 시험장에 가면 이렇게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접해보고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모의고사형은 우리가 보게 되면 기출 내용을 보면 기출 및 예상 문제라는 데가 또 만들어서 이제 프린트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1회부터 예를 들어서 30회까지 있다. 그러면 기본은 1회부터 한 20회까지 기본반 누구나 다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21회부터 30회까지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심화반을 대상으로 해서 들어라,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모의고사형 문제풀이에서. 그래서 그 예가 그거예요. 여긴 예를 1회부터 22회까지는 우리가 기본반 뭐가 되는 거냐, 모의고사형 문제, 심화반은 23회부터 25회까지. 다 이것은, 그럼 우리가 모의고사는 25회까지밖에 안 하냐, 그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 뜻이에요. 그런데 1회부터 30회까지도 할 수 있고 1회부터 20회까지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나눠 놓는다는 거죠. 알 수 있겠어요? 그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문제풀이에서 환경보건 종합계획에서는 일부를 기본 문제풀이에 포함시켜요. 아시겠어요? 아까 왜 2021년부터 2020년까지는 이미 찍어놓은 걸 보시면 됐고, 2021년부터 우리 2011년부터 2020년까지는 찍어놓은 걸 보시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2021년부터 2030년까지는 기본반 문제풀이에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고, 심화 문제풀이 보세요. 이것도 단원별 문제풀이와 모의고사로 나눠지는데, 단원별 뭐가 돼요? 기출 및 예상 문제로 프린트로 나간다는 거죠. 만들어서 문제가 나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모의고사형 문제풀이는 아까 했다시피 우리가 그 뒷부분을 더 깊이 해가지고 심화반을 대비해서 모의고사형으로 문제를 푼다는 거죠. 그 다음에 환경종합계획 문제풀이는 우리가 보게 되면
그 프린트물로 나가는데 거기서도 이제 어렵게 들어가야 되는 것이 깊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있고 얕게 들어가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간단한 것 같은 경우는 기본 문제 부리에다가 집어넣고 더 깊이 알아야 된다 그러면 심화반에 집어넣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 법규도 프린트물에 있는데 아까 이론에 있는 그런 이론한 것들을 문제에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럼 법규를 별도로 찍어놓은 것도 있어요. 법규를 별도로 찍어놓은 것도 있는데 일부분은 뭐가 돼요? 기출문제 놨던 것들은 심화반에 놨던 법규 문제다 그러면 심화반 문제 풀이할 때 우리가 단원별이나 아니면 모의고사형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놨던 누구나 다 들어야 되는 우리가 그런 거에는 또 법규 같은 걸 어디다 집어넣어요? 우리가 기본반에 일부 집어넣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문제풀이와 그 다음에 이론 끝나고 나서 문제풀이가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페이지를 넘어가면 다음은 우리가 출제 유형과 난이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유형은 이것도 첫 번째 양가로 1번에 환경보건이라고 출제되는 지역이 있고 지방지역이기 때문에 근데 양가로 두 번째 환경위생학이라고 우리가 출제되는 지역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나중에 이제 본문 들어가서 얘기하겠지만 이것이 환경보건이라고 지금 돼 있지만 가로 열고 크라운 출판사도 뭐라고 돼 있어요? 환경위생학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의미냐 그러면 우리가 이따가 거기 본문에 들어가서 강의 들어가면 위생의 개념과 보건의 개념 이런 거 얘기할 때 무슨 의미냐 그러면 위생은 독일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독일의 개념이고 독일의 개념을 받아서 한 것이 일본이에요. 그 다음 일본이 우리가 침략해가 점령했던 시기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맨 첫 번에 위생이라고 썼었어요. 그러다가 저기 김명삼 대통령 계실 때 뭐가 되냐면 일본 문화 청산하면서 여러 가지들을 다 바꿀 때 위생학을 다 보건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환경위생학이라고 시험 나던 거를 환경보건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위생이나 환경보건이나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모든 지역들이 환경위생학 그러다가 환경보건으로 바꿨는데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서울이 그때 누가 시장했는지 모르는데 그냥 환경위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깊은 뜻도 모르고 일제문화 청산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다 없애버린 거를 어느 시장이 그랬는지 슬며시 뭐예요? 환경위생으로 나요. 그래서 환경위생으로 나는 그 지역은 아마 서울시 연구사일 거예요. 딴 데는 다 환경보건으로 나거든요. 그래서 환경위생 내용과 환경보건 내용이 같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환경보건으로 출제되는 것과 환경위생으로 출제되는 것이 다 사지예요. 이것도 들락날락해요. 왔다 갔다 해요. 맨 첫 번은 사지였다가 그 다음에 또 오지였다. 그럼 사지라는 건 1번, 2번 객관식이죠. 거기서 찾으라는 것이고 오지는 뭐가 돼요? 1번 보기, 2번 보기, 3번 보기, 4번 보기, 5번 보기에서 찾으라는 건데 맨 첫 번은 사지였어요. 그러다가 오지를 바꿨다가 또 오지니까 뭐가 돼? 종이값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또 머리 아프니까 사지를 바꿨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보게 되면 지금 여기 국가직 같은 경우가 환경직과 그 다음에 보건계열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 이런 데는 아직까지도 오지예요. 근데 지방직이나 해양경찰청은 지방직이 아닌 국가직에 속하는 거죠. 여기는 다 사지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지로 객관식 난다는 것이고 그럼 여기 환경보건으로 나는 것은 어느 지역이냐 하면 해양경찰청과 지방직에는 시도가 주관하는 거죠. 시도가 주관하는데 환경직과 그 다음에 보건연구사, 환경연구사 여기다 들어가는 거죠. 그럼 환경직에는 7급도 있고 9급도 있고 그 다음에 환경연구사도 있고 보건연구사도 있는데 우리가 보게 되면 다 똑같이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들어야 되는 직렬이 어디라고 환경보건으로 들어야 되는 직렬이 우리가 해양경찰청 그 다음에 그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지방직 그러니까 환경직 보건연구사 환경연구사가 우리가 된다는 그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들어야 되는 과목은 어떤 거냐면 기본반 당연히 이론과 문제풀이 들어야 되고 심화반 우리가 이론과 문제풀이 들어야 되고 환경종합기의 이론도 듣고 문제풀이 들어야 된다는 이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환경 관련 법규 이론과 문제풀이 다 들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어 이거예요. 근데 법규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나진 않아요. 많이 나진 않는데 그러더라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왜? 작년에 서울이 아니고 경기도 연구직이었나? 작년 올해구나. 올해 만점 나왔잖아요. 그럼 만점 나왔다는 건 뭐가 돼요? 여기 합격 학생들 와가서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 뭐가 면접 보고 그럴 때 만점 나왔다 그러대. 그럼 만점 나왔다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가산점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산점 없으면 뭐가 된다?
다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수로 한 개, 그 5과목 뭐 6과목 되는 중에서 한 개 틀려도 뭐가 돼요? 내년 해야 된다는 거죠. 너무 억울한 거죠. 그러니까 법규 같은 것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예요. 그래서 법 강의는 우리가 보게 되면 몇 문제 나는지 이거는 법 강의 OT 때 아마 거기 해놨을 거예요. 근데 많이 나진 않아요. 그래서 웬만한 것들은 다 우리가 기본 문제풀이, 심화 문제풀이 때 웬만한 것들을 하는데 더 깊이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법규 강의를 별도로 들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째 보게 되면 여기서 환경보건으로 출제되는 것이 보건직 그랬죠. 근데 이 보건직은 우리가 뭐가 되는 거냐, 지방에서 어느 지역만 보건직을 환경보건 얘기하는 거냐를 여기서는 간호사 있는 지역, 간호사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경력 경쟁으로 전남이 모집하는 거예요. 전남의 보건직에서 우리가 간호사 있는 학생들, 그냥 일반 보건직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왜 9급 공무원, 그 다음에 7급 공무원 보건직에서 보는 그런 학생들이 아니고 지금 뭐가 돼요? 전남에서 간호사 있는 학생들을 조건으로 경력 경쟁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간호도 써먹고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야? 지방에서 뭐가 환경도 써먹으려고 그런지 간호사 있는 학생들만 시험을 우리가 특채로 해서 본단 말이에요. 그럴 때 환경보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 학생들만 만약에 시험을 본다 그러면 기본만 들어도 돼요. 기본만 들어도 되는데 거기에 이 경력 경쟁 보건직 간호사 있는 학생들과 그 다음에 환경직이 같이 보면 문제가 똑같기 때문에 심화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럼 언제 어떻게 출제될지 나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거의 옛날에는 우리가 보게 되면 제한 경쟁으로 해서 경력 경쟁해가지고 간호사 있는 그 자격증 있는 학생들이 보건직 보는 날이 별도로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인가 작년에도 어떻게 되냐면 같이 봤어요. 그냥 환경직에 보는 환경보건 들어가는 환경직과 같이 보면 깊이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다 두 가지를 출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시험이 날지는 나도 모른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필요한 인원들 모집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건직은 기본만 들어라 이럴 때는 우리가 간호사 있는 학생들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9월 1일 날 본다. 그 다음에 환경직은 아니고 이렇게 됐을 때는 기본만 들어야 되지만 환경직도 똑같은 전남에서 9월 1일 날 우리가 간호사 있는 보건직과 환경직을 같이 동시에 본다면 환경직도 환경보건 듣거든요. 그랬을 때 똑같은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깊이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인데 기본 이론과 기본 문제풀이, 종합기획 이론과 문제풀이 들어가는 것이고 환경 관련 법규는 더 짧게 써놨죠. 환경보건과 그 다음에 실내공기오염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거였는데 그거 당구장 써놨잖아요. 당구장이 이걸 뜻하는 거잖아요. 이거 있을 때 심화반은 어떤 데 들으라고 심화반, 일명 심화 이론과 심화 문제풀이 들으라는 것은 보건적 시험을 환경직과 같은 날 볼 때 같은 날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심화를 들어야 돼요. 그렇다는 거죠. 그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보건직 있죠. 이 보건직은 기술계 고등학교. 기술계 고등학교는 어떻게 돼? 9급을 서울시에서만 모집해요. 그러니까 각 학교에서 우리가 각 전국에서 그 기술계 고등학교에서 뭐가 되냐? 한 명씩만 뽑아요. 그러니까 1등한 학생만 뽑아가지고 우리가 시험을 봐요. 그래서 우리가 보건직으로 시험 보는 학생들, 이 학생들은 깊이 안 나더라고. 그래서 환경보건이 깊이 안 나는데 이 학생들은 기본만 들어도 돼요. 그래서 거기 기본 이론과 기본 문제풀이만 들어도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남도 그 전남 간호사 있는 학생들만 보면 기본만 들으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같이 보더라고. 요즘은 옛날엔 별도로 봤는데 그래서 심화까지 다 들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심화가 전남 같은 경우에는 왜 기본만 들어도 그러니까 법규라든지 이런 거 왜 심화를 안 들어도 되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심화 문제풀이에 있는 12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11장이라든지 식품과 그 다음에 그 질병 및 역학은 별도로 공중보건을 그 학생은 듣거든요. 그럼 공중보건에 있는 내용들을 여기서 갖다가 심화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보건을 별도로 들으니까 심화를 안 들어도 뭐가 되냐면 환경보건 이론에서 심화를 안 들어도 충분히 문제는 풀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나머지 법규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봐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이제 교과서를 쭉 보다 보면 10장은 이제 조금 더 깊이 하는 것이고 11장과 12장은 본인들이 그 지금 여기 전남 얘기예요. 거기 공중보건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알 수 있겠어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별도로 과목 하나를 공중보건 들으니까 그 시간도 뭐가 되면 많이 들어가니까 안 들어도 된다 그랬는데 출제할 때는 그렇게 낸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고 그 양가로 두 번째 보세요. 환경위생학 보세요. 환경위생학이라고 출제되는 지역은 우리가 지방직 어디냐면 우리가 보건연구사와 서울연구사인데 주로 어디냐면 저기예요. 서울이에요. 서울이 환경위생학이라 하더라고. 어느 시장이 이렇게 바꿨나 몰라. 그 깊은 뜻을 모르고 어느 시장 때 바뀌었는지 아무튼 바뀌었어요. 그래서 맨 첫 번에는 환경위생이다고 환경보건으로 바뀌었다가 지금 또 환경위생을 하더라고. 그래서 사지로 나는데 보건직 연구사, 환경직 연구사. 그 환경연구사, 환경직 연구사가 아니고 보건연구사, 중간점 집었으니까 보건연구사, 환경연구사가 다 뭐가 돼요? 사지인데 환경위생학으로 나는데 아마 지역에서 보는 지방직에서 서울이 그럴 거예요. 딴 지역은 봤든가 못 봤던 것 같아. 이렇게 다 환경위생으로 바뀌어서 여기 기본반 당연히 이론 문제풀이 들어야 되고 심화 이론 문제풀이 들어야 되고 종합교육 당연히 들어야 되는 것이고 관련 법규도 다 들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 이제 환경위생과 위생학과 관계되는 학생들 직렬, 그 다음 환경보건학이라고 출제되는 직렬 말씀드렸으니까 뭐가 되냐면 이해를 했을 것이고 근데 이해가 안 가면 우리가 또 문제가 아니고 이론하면서 중간중간 얘기를 할 거예요. 이런 것이고 옛날보다는 난이도가 많이 높아졌어요. 우리가 보게 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올해 2025년 4월에 그러니까 또 이것도 있어요. 우리가 보게 되면 저기 경기도는 항상 뭐가 되냐면 3월 말쯤 봐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경북은 4월 첫째 주인가 둘째 주 봐요. 그런 게 있다. 원래 지방직은 전체 6월 달에 보잖아요. 그러니까 6월 달에 보는 직렬들이 있는데 또 우리가 저 경기는 저기 3월 한 네 번째 주인가 이때 일반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경북은 뭐가 되는 거예요. 첫째 주나 둘째 주 이렇게 보더라니까. 그리고 추가로 또 모집하는 경기도는 또 추가로 모집돼요. 11월인가 이때 또 모집하더라고.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해 두셔야 돼요. 근데 만점을 맞았다는 건 난이도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거죠. 그렇지만 난이도가 높아졌지만 나는 파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연구해서 출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누가 이렇게 이제 연구해서 놓은 것들을 기술계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 내는 거지 내가 이걸 갖다 무슨 뭐 소설 쓰듯이 우리가 보게 되면 허구를 해가지고 내진 않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대로 베끼지 마시오. 그 다음에 또 뭐가 어려워졌어요. 그렇지만 출제되는 부분이 별도로 있더라고 보니까 나는 파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몇 문제가 출제되나 이런 것은 교재를 가지고 챕터 있지요. 거기 1장부터 15장까지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말씀드릴 테니까 10분 쉬었다 이제 강의를 할 건데 거기 챕터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10분 쉬었다 오시기 바랍니다.